안녕하십니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보상부 최미순 팀장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본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 감사드리며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이 공고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담당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명회는 2021년 평가의 주요 내용, 평가 영역별 지표들의 세부 평가 방법, 조사표 작성 등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이 평가 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평가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를 위해 관련 기준이 2018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매년 6월 평가 기준 및 절차,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평가 계획이 공고되고 있으며 2020년 평가의 경우 의료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 전달 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해 13개 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지표인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과 내원일수 지표, 시범 지표인 경력 간호사 비율, 진료 협력 체계 운영이 신설되어 총 17개 지표가 적용될 예정이며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은 6월 둘째 주 공고되었습니다. 2021년 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전문병원 84개소로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2개월 분으로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지표수는 10개, 가중치는 70%이며 공공성 영역 지표수는 4개, 가중치는 20%,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지표수는 3개, 가중치는 10%로 총 17개 지표의 가중치 100%입니다.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및 가중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은 총 10개 지표에 평가 지표별 가중치 합이 총 70%입니다. 지표별 가중치를 보면 의료질 평가 점수는 45%, 의료질 평가 의무 기록 자료 일치율,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는 각각 5%,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 간호간병 서비스 참여 여부는 각각 2%,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운영 계획 및 종합 보고, 약물 투약 오류 및 수혈 부작용 보고 체계,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수술 부위 감염 보고 체계, 낙상 및 자살 보고 체계 등 4개 항목에 대한 환자 안전 보고 체계는 2.5%이며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운영, 감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감염 예방 교육 운영, 의료기구와 환자의 감염 관리 활동 등 4개 항목에 대한 감염 예방 관리 체계도는 2.5%, 2021년 신규 지표인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은 1%, 시범 지표인 경력 간호사 비율은 가중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성 영역으로 총 4개 지표의 평가 지표별 가중치 합이 총 20%입니다. 지표별 가중치를 보면 전문병원 지정 기준 유지율은 10%,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는 5%,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는 3%, 신규 지표인 내원일수 지표는 2%입니다. 세 번째 의료 전달 체계 영역은 총 3개 지표에 평가 지표별 가중치합이 총 10%입니다. 전문 분야 환자 구성 비율과 전문, 일반 진료 질병군 환자 100분위수 지표는 각각 5%, 시범 지표인 진료협력체계 운영 지표는 가중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및 가중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영역별 평가 지표에 대한 기준 시점과 세부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입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의 지표별 기준 시점입니다. 의료질 평가 점수와 의료질 평가 의무 기록 자료 일치율의 경우 평가계획 공고일 전전년도인 2019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와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는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인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 체계는 2020년 12월 31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참여 여부의 경우 지정은 평가계획 공고 전월 말일 기준, 운영 개시는 평가자료 제출기한 완료 시점입니다. 환자 안전 보고 체계 및 감염 예방 관리 체계,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 경력 간호사 비율은 모두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지표별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첫 번째 지표인 의료질 평가 점수는 평가 전년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기관별 점수를 반영하며 의료질 평가 결과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점을 부여합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두 번째 지표인 의료질 평가 의무 기록 자료 일치율입니다. 의료질 평가 의무 기록 자료 일치율 지표는 평가 전년도 요양기관에 통보된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의무 기록 자료 일치율을 반영하며 일치 항목 수를 점검 항목 수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일치의 비율을 산출하고 산출 값에 따라 3개의 구간에 해당 점수를 부여합니다. 95% 이상인 경우는 5점, 90% 이상, 95% 미만인 경우는 3점, 90% 미만인 경우는 1점입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세 번째 지표인 의사 1인당 환자 수입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입원과 외래 일평균 환자 수를 전문의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전문의는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해당되나 이때 한방은 포함, 치과는 제외합니다. 일평균 환자 수는 평가 대상 기간, 입원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의 합의 일평균으로 이때 입퇴원일을 모두 포함하는 양입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는 꼭 수정 신고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 평가 계획 3 평가자료 라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네 번째 지표인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입니다.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는 일반 병동 일평균 입원 환자 수를
일반 병동 간호사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일반 병동 간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포함한 일반 병동, 의료급여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적용 대상이며 2019년 8월 5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에 따라 1분기는 일반 병동 간호사 수를 통합하여 1분기 간호사 수의 평균을 적용하고 2에서 4분기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 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병동 일평균 입원 환자는 밀봉 소선원 치료실 입원을 제외한 가이 입원료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입원관리료 등이 청구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입원 환자 재원일수 합의 일평균으로 이때 입퇴원일을 모두 포함하는 양입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 지표도 실제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는 꼭 수정신고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계획 3 평가자료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5번째 지표인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체계입니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지표는 입원 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운영 시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 안내, 병문안 자재가 필요한 대상 선정 안내, 음식물, 화분, 꽃, 애완동물 등 외부 물품 반입 금지 안내,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감염 예방 수칙 안내 등 4가지 세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6번째 지표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입니다. 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과 운영 개시 여부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지정의 경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심의 결정한 날, 운영 개시는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 오픈일이 기준이 됩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7번째 지표인 환자 안전 보고 체계입니다.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지표는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운영 계획 및 종합 보고, 약물 투약 오류 및 수혈 부작용 보고 체계,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수술 부위 감염 보고 체계, 낙상 및 자살 보고 체계 등 하위 4개 항목 준수 여부에 따라 최대 2.5점의 평가 점수가 인정됩니다.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세부 지표 첫 번째 항목인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운영 계획 및 종합 보고입니다. 안전사고 보고 대상 정의 및 보고 절차, 보고 대상에 따른 분석 및 처리 체계 등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운영 계획서가 공문서로 마련되어 있고 연간 환자 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개선계획 수립 등 환자 안전사고 종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에 대한 공유 자료가 있으면 인정되며 평가 점수는 1점입니다. 환자 안전 보고체계 세부지표 두 번째 항목인 약물 투약 오류 및 수혈 부작용 보고체계입니다. 약물 투약 오류 및 수혈 부작용 보고체계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있어야 하고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사고 0건 보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환자안전보고체계 세부지표 세 번째 항목인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수술 부위 감염 보고체계입니다.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수술 부위 감염 보고체계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있으면 인정되나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사고 영건 보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안전 보고체계 세부지표 네 번째 항목인 낙상 및 자살 보고체계입니다. 낙상 및 자살 보고체계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있으면 인정되나 환자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사고 영건 보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여덟 번째 지표인 감염 예방 관리 체계입니다. 감염 예방 관리 체계 지표는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운영, 감염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감염 예방 교육 운영, 의료기구와 환자의 감염관리 활동 등 하위 4개 항목 준수 여부에 따라 최대 2.5점의 평가 점수가 인정됩니다. 감염 예방 관리 체계 세부 지표 첫 번째 항목인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운영입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규정,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 업무 담당 인력 배치 여부, 적격한 감염관리 인력 배치 여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동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평가점수 0.5점이 인정됩니다. 감염 예방관리체계 세부지표 두 번째 항목인 감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감염 발생 감시, 감염 위험 평가, 개선활동 수행, 정보 공유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동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평가점수 0.5점이 인정됩니다. 감염 예방관리체계 세부지표 세 번째 항목인 감염 예방교육 운영입니다. 감염 예방교육 운영 규정, 의료기관 직원 및 이외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 관련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신규 직원의 경우는 별도의 집합교육 서명록 또는 개인별 이러닝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평가점수 0.5점이 인정됩니다. 감염 예방관리체계 세부지표 네 번째 항목인 의료기구와 환자의 감염관리 활동입니다. 의료기구와 환자의 감염관리 규정 및 수행 여부, 감염관리 성과의 주기적인 관리와 관련 성과를 공유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동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평가점수 1점이 인정됩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아홉 번째 지표인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입니다. 2021년 처음 도입되는 신규 지표로 동지표는 심평원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 자료를 활용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과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 값을 합하여 그 값이 95% 이상인 경우는 1점,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는 0.7점, 85% 미만인 경우는 0.4점, DUR 미점검 기간은 0점, 총 4개 구간이 적용됩니다. 산출 시계 처방 변경 건수, 사유 기재 건수, 중복 사례 건수 세부 기준은 슬라이드 교육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마지막 10번째 지표인 경력 간호사 비율입니다.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수를
입원 병동 간호사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비율을 산출합니다. 입원 병동 간호사 수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포함한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중환자실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기준 적용 간호사가 적용 대상이며 3년 이상 경력 간호사는 입원 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 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경력 간호사 비율의 경우 2021년 시험지표로 가중치는 없습니다. 경력 간호사 비율 역시 실제 현황과 신고 내용이 다른 경우는 수정 신고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계획 3 평가자료 라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 총 10개 지표의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성 영역입니다. 공공성 영역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 유지율,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 내원 일수 등 총 4개의 지표가 해당되며 지표의 기준 시점은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공공성 영역의 지표별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인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입니다. 월간 모니터링 항목인 필수 진료 과목, 의료 인력, 병상, 의료 서비스 인증의 4항목에 12개월을 곱하여 총 48개 항목이 평가 항목 수가 되고 평가 항목 수에서 12개월 동안 미충족한 항목 수를 빼면 유지 항목 수가 됩니다. 따라서 유지 항목 수를 평가 항목 수로 나누어 그 값에 100을 곱하여 지표값을 산출합니다. 공공성 영역 두 번째 지표인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입니다. 연간 급여, 비급여 진료비 전체를 제출한 경우 인정되나 연간 급여, 비급여 진료 실적이 1개월 이상 미제출될 경우는 무로 평가됩니다. 공공성 영역 세 번째 지표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므로 전년도 12월 건강보험 입원 환자 비급여 현황, 전년도 12월 말 기준 비급여 내역, 전년도 병원 내 또는 병원 홈페이지 고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고지 이외의 경우는 제본된 책자나 인쇄물 등 별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영역 네 번째 지표인 내원일수 지표입니다. 2021년 도입된 신규 지표이고 동일 수신자의 외래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해당 기관의 환자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내원일수가 전국 평균 내원일수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동지표는 심평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값을 산출하고 그 값이 0.9 미만인 경우 2점, 0.9 이상 1.0 미만인 경우는 1.5점, 1.0 이상 1.1 미만인 경우 1점, 1.1 이상인 경우는 0.5점으로 총 4개 구간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성 영역 4개 지표의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료 전달 체계 영역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 영역은 전문 분야 환자 구성 비율, 전문, 일반, 진료 질병군 환자 100분위 수, 진료 협력 체계 운영 등 총 3개의 지표가 해당되며 지표의 기준 시점은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인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 영역의 지표별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인 전문 분야 환자 구성 비율입니다. 진료한 전체 입원 연 환자 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하며 질병군별 포괄수까지가 적용되는 진료 과목은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실 환자로 산정 가능합니다. 전문 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1.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전달 체계 영역 두 번째 지표인 전문, 일반 진료 질병군 환자 100분위 수입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비 해당 병원에서 진료한 질병군 환자 100분위 수를 산출, 반영합니다.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질환별, 진료 과목별 질병군의 종류와 한방병원의 경우 별표 2에 질환별, 진료 과목별 상병의 종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세 번째 지표인 진료 협력 체계 운영입니다. 동 지표는 2021년 도입된 시범 지표로 가중치는 없으나 의료 전달 체계의 2차 진료 기관으로서 전문 병원의 기능 및 역할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와 전문의당 회송 건수의 합으로 값을 산출합니다. 세부 적용 기준 및 기준 시점은 교육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료 전달 체계 영역 3개 지표의 적용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지표 값의 표준화 방법입니다. 지표별 결과를 수치화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한 지표 값을 원값이라고 하고 원값과 최소값의 차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로 나누면 표준화 값이 산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평가 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구한 후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 점수가 나오면 평가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기관이 됩니다. 세 가지 영역의 평가 점수에 따라 90%일 이상일 때는 가등급, 40%일 이상 90%일 미만일 때 나등급, 40%일 미만일 때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가 지표별 표준화, 평가 방법, 등급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기간, 방법 등 기타 행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7월 1일 18시까지입니다. 웹 접수인 경우 올해부터 이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평가자료 서식,
안내사항 등은 이 평가 시스템 평가 알림방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 서식은 이 평가 시스템 평가 알림방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방문 접수 시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은 제출 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의 평가 자료 수집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의 향후 일정은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의 마지막 파트인 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 접속을 위해 인터넷 주소창에 안내해드린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어 바로 접속하시거나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 평가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기존 사용자인 경우는 바로 로그인이 되나 신규 사용자인 경우는 사용자 정보 관리에서 신규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권한별 항목 관리자, 작성자를 교육자료를 참조하시어 선택하여 주십시오. 권한 설정 등 시스템 사용이 인증되었다면 다음은 조사표 작성, 자료 입력, 자료 제출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표 작성을 위해 평가조사표 관리, 의료질 평가 메뉴 하단에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자료 제출에 조사표 작성을 클릭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을 작성 후 저장하면 조사표 작성이 완료됩니다. 제출 자료가 엑셀 서식인 경우 엑셀 서식을 클릭하여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이때 입력 형식을 준수하여 내역을 기재합니다. 엑셀 서식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입력한 엑셀 서식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입력 형식을 준수하여 내역을 기재합니다. 해당 화면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는 우측에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기재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파일 등 증빙자료 업로드를 위해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할 파일 창을 생성한 후 제출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어 작성 완료를 클릭하였으나 오류가 있는 경우는 메시지 창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하이라이트 표시 등 누락된 부분을 확인, 재작성하신 후 다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변경하시면 되나 항목 관리자만이 수정 가능합니다. 조사표 저장 및 인쇄가 필요하시다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하거나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사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기를 누르면 조사표 작성 목록에서 내용 조회는 불가하며 제출을 마친 후에는 유효기간 자체 수정 취소가 안 되므로 제출 취소를 원하시면 평가보상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조사표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평가조사표 관리, 의료질 평가, 조사표 이력 조회 메뉴에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선택하여 조회하시면 진행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